약간 의식의 흐름대로 만든 거라서 논리적으로 보시면 좀 어렵고요. 그냥 약간 저희가 스터디한 지 4주 차니까 쉬어간다고 생각하시고 너그러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음, 제가 클러스터 API 스터디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제가 쿠버네티스를 하고 있었는데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쿠버네티스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때마침 쿠버네티스 스터디가 올라왔는데 제가 쿠버네티스 내부 컴포넌트인 줄 알고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API 서버인 줄 알고 그 내부적인 레스트 동작이나 그 코어 컴포넌트 사이에 있었던 애들이 클러스터 API인 줄 알고 오인해가지고 신청했는데 그건 아니어가지고 그걸 아는데 1주 차에 알았는데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네,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한 건 없는데 벌써 4주 차가 되었어요. 그래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제가 했었던 업무가 쿠버네티스 기반의 디바 인프라 레이어에 보시면 AWS 저 IBM 있는데 쿠버네티스를 메이지드로 쓰고 있거든요. 어, 혹시 지금 소리 끊기셨나요? 아니요, 제가 괜찮나요? 들려요. 아, 네. 그래서 그 위에 저희는 쿠버네티스 플랫폼을 하나 끼고 마리아DB랑 레디스랑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풀리 매니지드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었고요. 서비스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구조였거든요. 이게 내부 아키텍처인데 음, 쿠버네티스 입장이 아니라 그 DB 애저 서비스 입장에서의 컨트롤 플레인이랑 데이터 플레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 쪽 컨트롤 플레인에는 UI가 있고 API 서버가 있고 그거에 부가적으로 하는 에이전트 서버가 하나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좀 특화된 기능으로 그 HA 메이저라는 애가 하나 있고요. 이것들이 하는 역할이 API 서버는 얘를 헬름으로 프로비저닝 해주는 역할을 해서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하고 요 에이전트 서버들은 요 DB 서비스마다 특별한 동작들을 지원을 해요. 예를 들면 백업이나 복원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하고 요 HA 메이저는 어,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에서 마스터가 문제가 생겼을 때 페이로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제가 쿠버네티스 위에서 진행을 했고요. 하다 보니까 클러스터 AP랑 관련이 있었던 부분이 현재 부분이 1.0인데 클러스터가 한 30개, DB가 한 200개 정도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 있는 데이터 플레인이 클러스터 하나마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특정 고객은 마리아DB 하나를 쓰고 싶은데 마리아DB 하나를 쓰기 위해서 들어가는 요 저희 쪽 컴포넌트가 더 큰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2.0으로 가자라고 해서 디바스 서비스에 있는 데이터 플레인, 컨트롤 플레인 영역을 한 곳으로 몰고 데이터 플레인의 역할을 하는 쿠버네티스들을 관리를 하자라는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게 로드맵으로 하고 올해 초부터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 그 클러스터 API 모습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배포를 하고 관리하는. 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던 게 뭐였냐면 그 오퍼레이터였어요. 기존에는 텔레문 기반에 있는 자바 패브릭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멀티 클러스터 관리를 하면서 좀 더 압축하고 자원을 최적화해보자.
그리고 관리의 편의성을 보려고 오퍼레이터를 도입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었고요. 오퍼레이터 성수도 레벨인데 헬름은 일단 그 프로비저닝까지는 정확하게 관리를 해주는데 그 위에 라이프 사이클이나 비즈니스 로직을 심거나 아니면 정말 오토파일럿이 되는 것까지 제공을 해주는 게 오퍼레이터라고 볼 수 있어서 그거를 하려고 했습니다. 오토파일럿이 네, 잘 될지 모르겠지만 뭐 요걸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겠죠. 네. 그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오퍼레이터는 음, 그림은 복잡한데 단순하게는 커스텀 리소스를 와치한 리소스에 대해서 비즈니스 로직을 심는 리컨사일 이 두 가지 동작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면 CRD에 CR이 생성되면 와치를 하고 와치를 하는 대상은 컨트롤러고 컨트롤러가 리컨사일해서 파드를 하던 투두를 하는 모습입니다. 저 같은 초초보를 위해서 저보다 못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CRD는 데피니션이니까 인스턴스는 아니고 이 CRD를 기반으로 CR을 만들면 컨트롤러는 이걸 와치하고 있다가 쿠버네티스 오브젝트를 만드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걸 이제 리컨사일이라고 하고 와치 두 개로 갑니다. 이 사이에는 뭐 워커큐나 인포머 같은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생각하고 추상화돼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에서 하려던 그림이 마리아DB 백업 쪽에 있는 오퍼레이터 아키텍처인데 그래서 백업을 어떻게 오퍼레이터로 자동화해서 하느냐에 대해서인 아키텍처고요.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퍼레이터 개발과 이미 개발된 오퍼레이터들은 오퍼레이터 허브에 있고요. 그래서 오퍼레이터 개발을 위해선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퍼레이터 SDK가 있고 쿠베 빌더가 있고 메타 컨트롤러가 있는데 쿠베 빌더는 때마침 오늘 같이 있는 창규님이 해주시기로 했죠. 네. 그리고 오퍼레이터 SDK에 카다코다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 링크에 보시면 저 링크 누르면 바로 스타트 시나리오에서 요거에 대해 그대로 따라하면 오퍼레이터 동작을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삼아 넣어드렸고 이거 하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건너뛸게요. 대부분 요 기준은 고인데 자바로도 할 수 있습니다. 요 링크 누르면 친절한 인도 아저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한 2배속으로 보시면 자바로 만드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따가 자바로 만들어진 오퍼레이터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요 그림을 왜 넣었냐면 제가 처음 스터디할 때 쿠버네티스를 잘 몰라가지고 했던 거와 한 가지 목적이 그 이제 이직을 하는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직을 하게 돼서 약간 스터디에 대한 심리싸움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했었던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직을 하게 돼서 일단 스터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저의 목표는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약간 농담이었고. 이게 혼자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 모르겠네요. 좀 재밌는데. 그 독고 형님이 올려주신 그 클러스터 API 쪽에 새로운 요 유튜브가 오퍼레이터를 고루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유튜브에 있어서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클러스터 API의 머신이나 머신셋, 머신 디플로이먼트도 다 CRD로 구성되어 있고, 이거 자체도 디벨로퍼 가이드의 오퍼레이터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퍼레이터와 CRD와 CR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요 인도 아저씨가 만든 걸 기준으로 이 아저씨가 만든 건 파드 쪽에 있는 오퍼레이터인데 제가 만든 건 MySQL 쪽에 있는 CRD고요. 특별히 동작하는 거는 CRD와 CR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MySQL 샘플인데 뭐 특별한 건 없고 MySQL CR을 만들면 팟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구동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구동하면 404가 나는 이유는 지금 제 도커 클러스터에 CRD가 없기 때문입니다. CRD 만들어주고요. CRD가 만들면 코관시스에 REST API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다음번에 실행할 때는 에러가 안 날 거고요. 네. 지금 팟은 없는데 여기도 CL.YAML을 야무를 생성을 하면 오퍼레이터가 돌고요. 오퍼레이터 싱크 타임을 아마 좀 길게 잡아놔서 그러네. 네, 지금 오퍼레이터의 내용이 돌아서 워커큐랑 인포머랑 관련된 내용들이 돌아서 MySQL 팟을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인데 준비를 길게 했는데 10분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관련된 질문을 받으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다들 계신 거죠?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다들 계신 거죠? 네, 네. 그 아까 혹시 CR 이거 한 네네. 번만 다시 아이고.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그냥 CR이고요. 음. 여기에 리플리카스 0으로 준 게 여기 파드가 생성되면 리플리카스 1로 업데이트 쳐주는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잠깐 좀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여기가 리컨사일 하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아마 DB 생성하고 한 부분이 보일 겁니다. 이 DB 생성은 이런 식으로 하고요. 파드 빌더는 하나하나씩 읽어서 카인드 읽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게 아마 돌고 나면 네. 이 부분이겠네요. 리플리카스를 바꿔주는 부분. 그래서 파 스테이터스도 크리에이팅에서 파드 크리에이트 석세스로 바뀌고요. 처음에는 아마 내용이 없을 겁니다. 파드 스테이터스가 없는 상태에서 바뀌어주는 부분입니다. 네. 이거를 뭘로 만드신 거라고요? 그 자바 오퍼레이터가 따로 있어요? SDK가? 네. 패브릭이라고 있습니다. 오호. 네. 근데 자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자바는 아닌 거, 자바 아닌 게 아니라 약간 다 고를 쓰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쪽이 잘 환경이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렇겠죠. 뭐. 근데 그러니까 패브릭은 처음 봤는데요. 이거요? 이게 요 인도 분이 정말 친절하게 하나하나씩 다 알려줍니다. 음, 정말 프로젝트 세팅부터. 근데 그 예전에는 이거는 저랑 약간 틀린 게 이분이 하시는 거는 파드 쪽이고요. 이제 이 파드셋 들어가는 부분인 거고 저는 이 부분이 MySQL 셋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샘플이라서 PVC까지는 없고요. 그냥 요 파드 보면 MT 셋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는 네. 스토리지 어떻게? 그리고 이직 축하드립니다. 그, 네, 창수님도 올리시는 좀, 아, 그게 약간 핑계거리였습니다. 아, 제대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를 잘 못하고 너무 죄송스럽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디바스 쪽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사실 그 만들다 보면 쿠버네티스로 그 지금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되죠? 디바스? 뭐라고 읽으세요? DB 디바스 맞고 DB에저 서비스라서 네네 디바스 맞습니다. 이거 하실 때 그러면 다 저걸로 하신 거예요? 그 뭐야 스테이플셋으로? 아니면은 다 요거요?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뭐 하신 거 같긴 한데 그 오퍼레이터 하자고 했고요. 그리고 오퍼레이터로 돼 있는 빠져나갔어. 건 아닌 건가요? 네네. 네, 기존에는 헬름으로 돼 있었어요. 아, 1.0은. 그래서 이 성숙도 레벨로 보면 그냥 헬름 설치도 이용하고 뒤에 풀 라이프 사이클이랑 딥 인사이트까지는 저희가 그냥 다른 앱으로 만든 거죠. 왜냐하면 DB 특성상 DB를 그냥 직접 접근해서 제어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백업도 자동으로 되고 했던 부분인 음, 거고 2.0으로 하면서 이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쿠버네티스 버전 몇으로 하셨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기억하기론 PB가 스냅샷이 생긴 게 1.18인가? 9인가에서 생겼거든요. 제가 스냅작도 넣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는 건데 네네. 백업 실은 이야기 그 인프라 레이어가 메이드거든요. 근데 네네. CSP에서 제공하는 스냅샷 서비스들이 있어요. 스토리지에 대한. 네.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AWS에서 제공하는 뭐 AMI라든가 이런 거 이야기하시는 거죠. 어, PVC용 AMI는 스냅샷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PVC용 스냅샷이 아니라 그 PVC도 블록 스토리지로 쓰거든요. 그쵸. 그러면 EBS 그 블록 스토리지에 대한 스냅샷을 뜨는 실은 음, 걔는 쿠버네티스랑은 아예 연관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써도 되긴 하죠. 네, 대신에 만약에 걔를 스냅샷으로 복원을 해야 되면 약간 좀 귀찮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래 PV랑 PVC를 다시 생성해야 돼요. 임의로. 그리고 또 그 CSP마다 넣는 어노테이션이 약간씩 좀 틀려서 그거를 다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음, 음. 근데 또 그게 되게 좋은 질문인데 그런 일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복원하는데 시간이 스토리지 스냅샷만큼 네. 빠른 게 없어가지고 실제 백업은 논리적으로 백업을 돌려서 AWS 같은 경우는 S3 오브젝트 스토리지 업로드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빠르게 스냅샷은 딱 정말 순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많이 활용을 했죠. 어, 네. 인물이 마리아리 카프카 같은 경우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카프카, 네. 되게 예리하시네. 카프카도 제가 마지막에 하고 왔는데, 서비스로 카탈로그에 저희가 넣어놓고, 실제 운영까지는 못 갔어요. 그러니까 그 클라이언트가 운영, 그러니까 프로드 환경에 카프카까지 설치 안 하고, 대부까지만 설치해서 사용했거든요. 아, 그래서 그 카프카가 장애가 난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었어요. 카프카가 장애가 웬만해서는 안 나죠. 그러니까 장애가 나면 이게 돌이킬 수 없거든요. 카프카는 거기서부터 뭘 해야 될지 그래서 복구, 양쪽에 있는 하기가 그 양쪽에 컨슈머랑 프로듀서의 데이터 어디까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매우 난감한 리셋해서 상황. 가는 네 그렇게 가야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짐은 이직을 하고 다 덜어 놓았습니다. 그럼 지금 다른 거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도 디바 쓰긴 한데요. 아, 근데 마리아DB에서 MySQL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음, 그런 건 좀 비웠는데 어, 혹시 그 이거 녹화할 때 이직한 얘기 약간 편집해 줄 수 있나요? 재상님한테 부탁하시면. 되게 어, 그 전방위적으로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어느 부분을 그래요? 편집해야 될지 애매한데요. 아, 그, 맨 처음에 얘기하신 거는 상관없죠? 네네. 여기, 아니, 그냥 넣죠. 죄송합니다. 그냥 적절하게 발표 후에 얘기는 잘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실은 그 재상님이랑 같은 그룹에 있거든요. 그 같은 계열사? 네, 아, 있어가지고, 네. 실은 요 두 개의 장표는 제가 그 그룹사의 ICT 서밋 할 때 발표했던 자료예요. 아, 그래서 재상님은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재밌는 거 많이 하셨네요. 좀 스터디 중반이라서 쉬어가는 의미로 많이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잘 준비해서 좀 도움 드리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저도 약간 그 랜딩 중이라 음, 적응 상태여가지고 어, 근데 확실히 쿠버네티스로 스테이프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생각외로. 네, 네. 그 스테이트풀이랑 PVC를 그렇게 잘 쓰진 않고 PVC도 블록 스토리지보다 파일 스토리지로 NFS 개념으로 이제 많이 아, 근데 쓰셔서 저는, 네, NFS를 매우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자주 끊겨가지고 오류가 좀 많아서 그쵸.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리고 재밌네요. 요거는 제가 어디로 이직했는데에 대한 힌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2주차, 3주차 때인가 2주차 때 그 재상님이 이거 개발에 대한 것도 해보자고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네, 때마침 그런 내용이 어느 정도 좀 맞아서 네. 오늘 큐빌더 좀 얘기해 주시고 하면 좀 진행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예, 플러스 API는 큐빌더로 되어 있는 거라서 이걸 모르면 사실은 못 가기는 해서 너무 예, 잘 선택해 주신 것 같아요. 청수님이 또 그 부분을 또 해주셔가지고 웹빌더 쪽을 저도 해주셔가지고 네, 화면 공유를 지금 해드리면 될까요? 네.
화면 공유를 제가 끊겠습니다. 혹시 지금 잘 보이시나요? 예, 잘 네, 나옵니다. 잘 보입니다. 저 사실 저는 아직 준비 중이라서 이직을 아니, 저기, 저는 그런데 저는 이제 뭔가 회사에서 쓰자고 하셨던 것도 있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오픈 소스에 직접 기여를 하고 싶어서 사실 스터디에 참여를 했거든요. 아, 예, 예. 근데 네. 이제 근데 이제 오픈 소스를 개발을 하려면 일단은 어떻게 빌드하는지부터는 알아야 되니까 이제 큐브 빌더를 언젠가 공부해야지, 오퍼레이터를 언젠가 공부해야지 하다가 이제 뭐래도 스터디에서 계속 이 주제에 대해서 말이 안 나왔던 것 같아서 사실 그 구글 가스에 이렇게 주제를 말씀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도 안 적어주셔서 사실 큐브 빌더라고 적은 것도 제가 적은 거거든요. 아,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실 준비한 거는 많이 없지만 정말 간단하게 아마 그 큐브 빌더를 사용해서 어떻게 개발을 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과정 같은 거를만 이제 퀵스타트로 잠깐 할 것 같고 개념 같은 것들은 앞에서 이제 2주차 때 그 클러스터 API 클러스터 설명해 주신 부분이나 컨트롤러 설명해 주신 부분이나 앞에서 김진수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신 부분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갖고 저는 이제 거의 바로 라이브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발표할 순서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큐브 빌더라는 이제 그 CLI 도구를 써서 스켈레톤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CRD를 정의한 다음에 그 CRD를 배포를 하고 그 레컨사일 루프를 개발해서 그 컨트롤러를 도커 이미지로 만들어서 컨테이너로 카인드 클러스터에 배포하는 것까지 정말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실제로 현업에서 사용한 건 아니라서 베스트 프랙티스는 아니고 그 일단은 가장 이제 플로우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마 그냥 이그젠플로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저희 클러스터 API 컨트롤러를 다시 이제 상기해드리면 이제 이게 왼쪽에 있는 부트스트랩 컨트롤러는 스테이터스 레디가 true면 이제 부트스트랩 데이터를 이제 컨트롤러가 세트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다 머신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도 레디 어노테이션을 갖고 있냐 그리고 롤이 컨트롤 플레이냐 아니냐 같은 걸로 이제 스테이터스 값을 계속 바꿔주는 레컨사일 루프가 각자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실제 레컨사일 그 메서드가 그 함수 형태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라이브로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 이 프로젝트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요. 지금 그리고 현재 카인드 노드를 컨트롤 플레인 하나와 워커 노드 하나 이렇게 총 두 개의 노드를 배포한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큐브 빌더를 사용해서 이제 개발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스켈레톤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그 모드 이닛을 해주고요. 그럼 프로젝트에 그 모듈 파일 하나만 딱 생기고 이 상태에서 큐브 빌더 이제 도구를 통해서 이제 스켈레톤 프로젝트를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큐브 빌더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프로젝트거든요. 실제로 이제
상용 솔루션을 개발하게 되면 뭐 설트 매니저나 뭐 프로메테우스를 통해 매트릭을 계측하는 부분이나 수집하는 부분이나 뭐 이런 웹북 같은 이런 많은 컴포넌트들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일단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들은 다 건너뛰고 정말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서 또 다시 한번 그 API를 생성해주기 위해서 큐브 빌더 이닛이 아니라 create이라는 이제 서브 커맨드를 쳐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API의 그룹은 그러니까 그 쿠버네티스 API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API 그룹과 버전과 카인드를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저희 테스트를 위해서 example 그룹에 이제 v1 alpha1에 머신이라는 카인드를 생성해 주면 그 이제 여기서 리소스를 생성할 건지 그 컨트롤러를 생성할 것인지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이제 입력해 주시면 자동으로 다 코드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저희가 확인할 부분은 이제 그 저희가 생성한 머신이라는 카인드의 타입 코드를 한번 보시면 지금 크게 이 머신이라는 스트럭트 안에 메타데이터가 있고 스펙과 스테이터스가 있거든요. 저희가 많이 그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 파일 그 API와 많이 유사하죠. 실제로 이 부분이 스펙과 스테이터스로 들어갈 예정이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테스트를 위해서 제가 미리 코드를 준비해 놨는데 스펙에는 롤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고 그 스테이터스에는 랩이라는 부분을 넣어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하면 스테이터스에 레디라는 상태 그 스테이터스 필드를 갖게 되고 스펙에는 롤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는데요. 이 상태에서 그냥 배포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여기 큐브시텔 겐 로드 하시면 여기 네임이랑 스테이터스랑 롤, 에이지, 버전이라는 이제 그 컬럼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이제 추가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 부분이 큐브 빌더의 마커라고 불리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유틸리티 코드나 이제 커스텀 매니페스트 파일을 생성하기 위한 메타데이터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만약에 제가 큐브 컨트롤 get 머신 하면 get 머신 했을 때 이제 롤이라는 컬럼이랑 레디라는 컬럼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마커를 입력하고 저희가 이제 그래서 여기서 하겠습니다. make install이라는 실제로 make 파일을 확인해 보시면 커스터마이즈 저번 주에 이제 발표를 해주셨던 커스터마이즈라는 이제 명령어로 CRD를 빌드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바로 배포하는 형태가 되는데 make install을 한번 하면 이제 처음에 컨트롤러 젠이라는 이제 컨트롤러를 완전히 이제 큐브 빌드 없이 수동으로 개발할 때도 이 부분이 필요한데 컨트롤러 젠이라는 도구를 써서 CRD를 생성하는 부분이거든요. 베이스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컴피그의 CRD의 베이스 부분이 생성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아까 저희가 입력했던 스펙의 롤과 스펙의 스테이터스의 레디 부분이 생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이제 큐브 컨트롤러 어플라이를 해서 실제로 커스텀 리소스가 크리에이트 되고요. 이 부분을 조회해 보시면 실제로 CRD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가 그 머신을 배포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겐 머신을 했을 때는 아직
그 리소스를 찾을 수 없다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소스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리소스에 대한 그 매니페스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샘플즈에 이그젠플 머신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추가해 주면 되는데, 뭐 메타데이터나 카인드는 그대로 두고 스테이터스에 아까 저희가 추가했던 롤을 워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큐브 컨트롤 어플라이 해서 방금 제가 이제 워커라고 만들었던 이 머신을 생성을 하면 이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 머신 샘플이라는 이름으로 해당 롤이 워커로 등록이 됐어요. 하지만 이제 스테이터스에 있던 레디 값은 지금 빈 값으로 되어 있죠. 이분은 이제 해당 지금 레컨사일 루프도 없고 그냥 이제 머신을 배포하기만 한 상태라서 관리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레컨사일 루프를 개발을 하고 러닝을 시켜서 이 상태값이 변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러스라는 디렉토리에 머신 컨트롤러가 또 이거 같이 생기거든요. 아까 큐브 빌더 크리에이트 할 때, 그래서 이 부분의 코드를 보시면 레컨사일 루프 이 펑션에 이 your logic here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이제 레컨사일 로직을 저희가 입력을 하면 되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제가 현업에서 개발한 건 아니라서 베스트 프랙티스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미리 짜놓은 코드가 있는데 빠른 진행을 위해서 복사 붙여넣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설명드리면, 현재 이제 인포머가 워커 큐에 넣어준 이제 상태 정보, 이 머신의 정보를 컨트롤러가 받아오면 이 get을 통해서 그 해당 상태 정보를 가져오는데, 만약에 get 하는데 에러가 났다 하면 에러를 리턴해 주고요. 만약에 뭐 상태가 잘 가져와졌다 하면 롤을 확인해서 이 롤이 가비지다 하면 딜리트를 해주는 식의 이제 플로우를 입력을 한 거고요. 만약에 롤이 가비지가 아니다, 현재 저희가 워커라고 입력을 해뒀었죠. 그래서 이 루틴은 넘어가고, 만약에 레디 상태가 폴스면 이제 이런 로그를 찍게 하고, 롤이 비어 있으면 자동으로 가비지가 입력되게끔, 그리고 워커면 레디 상태가 true이게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스테이터스를 여기서 스테이터스를 입력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업데이트를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식의 그냥 간단한, 정말 초간단한 루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장을 하고, 여기서 make run을 하시면 컨테이너화된 형태로 이제 배포가 되는 건 아니고 로컬에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make run을 하시면 현재 이제 machine is not ready가 나오고, 해서 보시면 지금 레디 값이 true로 바뀐 거를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컨테이너화에서 실제 카인드 클러스터에 배포하는 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선 지금 빈 폴더에 매니저라고 있는 바이너리 파일이 생겼는데, 메이크를 한번 실행해 주시면, 이게 빌드 루프였군요. 그래서 메이크 도커 빌드라는 타겟이 있고,
푸시를 통해서 이제 실제 레지스트리에 이런 마크 룰러 이그젠플이라는 이제 이미지를 실제로 빌드해서 푸시하는 이제 루틴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미리 빌드해 놓은 게 있어서 그 캐시 때문에 금방 빌드가 된 것 같은데 아마 환경마다 빌드하는 시간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푸시 빌드가 되고 이제 푸시를 해서 이제 도커 이미지스에 마크룰러 이그젠플의 0.1.0이라는 이제 이미지가 생성이 됐고요. 이 부분을 이제 저희 카인드 클러스터에 디플로이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메이크 디플로이에서 이그젠플이라는 이제 저희가 만든 이미지를 배포하면 여기서 다시 커스터마이즈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디폴트에 있는 매니페스트 파일들을 빌드하고 그걸 바로 큐브 컨트롤러 어플라이 시켜서 이제 뭐 알백이나 이제 디폴트 알백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배포를 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머신을 배포한 게 아니었죠. 그래서 보시면 이그젠플 컨트롤러 매니저라는 컨트롤러가 배포가 되었고 이거를 이제 실제로 이 롤을 아까 이 루프에서 롤이 가비지였을 경우에 해당 머신을 딜리트 하게끔 만들어줬었잖아요. 그래서 이 롤을 이제 가비지로 만들어서 실제로 그 머신이 딜리트 되게끔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위해 와치를 해주고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샘플즈에서 이것만 가위지로 바꿔서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컨트롤러의 로그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가 가비지 상태의 머신을 배포를 하면 바로 이제 방금 이 부분부터니까 보시면 딜리트가 되고 다시 한 바퀴 돌아서 겟을 했을 때 이 해당 머신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에러를 이제 출력하는 형태가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상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제가 초반에 조금 놓쳤는데 지금 네네. 보여주신 게 어떤 이그젠플이 어디에 있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면 뭐 만드신 건가요? 제가 만들었고요. 이게 저도 뭐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큐브 빌더 킥스타트 보고 따라서 한번 해보다가 이게 뭐 대부분의 이그젠플이
그 etcd 오퍼레이터나 좀 그래도 루틴 그 로직이 좀 길어 보이는 것들밖에 없어서 최대한 짧게 만들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거는 직접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거 공유도 해주시나요? 코드. 아, 코드요? 네. 아, 근데 이게 부끄러워서 네, 필요하시다면 이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 어차피 스터디 그룹 뭐 공유니까. 그냥 굉장히 좋은 샘플인 것 같아서 아, 네.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익스포터도 같이 뜬 거죠. 그 아까 컨테이너 2개 떠 있어가지고. 아, 혹시 이 알백 프록시랑 매니저 말씀하신 건가요? 어, 어떤 거 네네네. 아, 익스포터 뜬 게 아니네요. 익스포터요? 네네. 프롬, 프로메테우스 익스포터 얘기하신 거죠? 아, 프로메테우스 매트릭 그 모니터링 하는 것도 같이 네. 그거는 그거 임플리먼트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따로 네, 제가 네. 안 하셨는데 저기 안에 있어가지고 혹시 떠나 싶어가지고 아, 네. 하면 그것까지 소집이 되겠네요. 아마 실제로 상용으로 개발을 하시게 되면 여기 있는 것들을 다 고려해서 아마 실제로 구현을 해야겠죠. 근데 저도 아직 그렇게 현업에서 사용은 안 하고 있어서 간단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내용이 좋네요. 확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이거 보고. 감사합니다. 사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엄청 고민 많이 했는데. 그리고 사실 이 앞에서 설명해 주셨던 컨트롤러 부분을 사실 그 컨트롤러가 원래 기존에 쿠버네티스 생태계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네네. 이런 레컨사일 루프가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디자이어드 스테이트와 현재 상태를 계속 이렇게 조정해 준다는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큐브빌더라는 툴로 이제 스켈레톤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이렇게 만들었지만 실제로 오퍼레이터 SDK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오퍼레이터 프레임워크들을 보니까 대부분 패키지 구조는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컨트롤러랑 뭐 API랑 이제 야물 파일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틸트 파일까지 만들어서 같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틸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또 틸트 파일만의 그 API랑 파이썬 문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까지 이제 준비하려다 보면 시간이 많이 부족할 수 있겠다 싶어서 다음 분이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분이 틸트 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막 써넘겨 막. 다음에 볼 수 있겠구나. 그게 뭐냐. 오퍼레이터 SDK가 새로 버전업하면서 큐브 빌더랑 합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오퍼레이터 SDK 처음에 좀 스터디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합치고 있다고 그래갖고 그래서 결국엔 다시 큐브 빌더로 오긴 했는데 그 쿠버네티스 쪽 프로젝트들이 워낙 그런 게 잦아가지고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오퍼레이터 SDK를 만든 프로젝트가 엄청 많을 텐데 그거 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 지금도 오퍼레이터 제작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